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제주에도 14곳의 배터리 취급업체가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장비를 아직 갖추지 못한 가운데 제주도와 소방당국이 현장을 찾아 합동 점검을 벌였는데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전기차에 쓰고 있는 리튬 배터리를 보관하는 제조업체. 민간으로 구성된 안전관리단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의 보관 상태와 안전장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무전 말고 아크라고 불꽃 튀면 바로 떨어지는 그런 건 아직 설비가 안 돼요. 이 업체가 보관 중인 전기차 배터리는 50여 개. 한 달 평균 60개가 넘는 폐배터리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뒤 경기도에 있는 본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터리 특성상 이제 열폭주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온도 30도 이상 안 넘게 하고 있고 습도 같은 경우도 80% 이상 넘지 않게. 제주의 이 같은 리튬 배터리 취급업체는 모두 14곳. 섬 지역인 제주는 습도가 높아 물과 반응하는 리튬 배터리 사고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입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보관하는 창고인데요. 리튬이 밀봉된 상태로 완제품으로 보관되다 보니 위험물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리튬은 자연 발화성 물질로 위험물로 분류되지만 완제품인 경우와 50kg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주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가 있어도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아 화재나 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정 수량으로만 하지 말고 배터리 개수라든가 해서 이렇게 방화벽을 설치하다거나 그런 거에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일단 불이 나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정무 부교육감 신설 등 제주도교육청에 조직 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논란이 뜨거운데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이 직제 신설의 적기라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의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정무 부교육감. 직제가 신설되면 대외 협력과 기획 조정 업무를 맡게 되고 기존의 부교육감은 행정 부교육감으로 교육과 행정, 안전국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고위직을 늘리기보다 교육 현장 지원을 강화하라며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광수 교육감은 지금이 직제를 신설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육 이관이 추진되는 유보 통합과 교육 발전 특구 등 대규모 사업과 여러 업무를 진행하려면 대외 협력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아무도 가보지 아니한 디지털 AI 기반한 교수학습 기반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든지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있어서 이번이 정무 2부감 신설의 적기가 아닌가. 김 교육감은 또 경기도 교육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특별법에 근거해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어 예전부터 필요성이 거론돼 왔고 다른 시도에서도 관심이 많다면서 도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 없다 그러면은 빼시고 또 필요하겠다 생각되면 넣어주시고 그러면 저는 어느 결과든 변화하게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교육 주체들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가 포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 및 도민 백인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오는 8월 말까지는 우리 교육청이 최종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공립 남자중과 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도 8월까지 2개 교를 먼저 추진하는 내용으로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2년 굵직한 교육 현안에 대한 계획과 정무 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임기 후반 제주교육에 어떤 변화로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2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중등 현장 교사 모임은 지난 18일부터 6일 동안 교육행정망 메신저를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18명 가운데 95.6%인 304명이 제2부교육감 등 고위직 증원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로 도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물살이 거꾸로 흐르는 이안류는 해수욕장 물놀이객들을 순식간에 이 먼 바다로 휩쓸고 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제주에서 이안류 사고가 잦은 중문 해수욕장에서 개장을 앞두고 이안류 사고에 대비한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해변에서 100m 떨어진 바다 위. 바다에 빠진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 시각 중문해수욕장 이안류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 장비를 이용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괜찮으십니까? 저희 해경팀이 구매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니까 올라타십시오. 해경이 올여름 발생한 이안류 사고에 대비해 마련한 인명구조훈련. 먼 바다까지 사람들이 휩쓸려 나간 상황을 가정하고 헬기까지 투입해 실전 같은 구조훈련을 벌입니다. 서프보드를 탄 민간 구조대원들도 함께 훈련에 나섰고 해변으로 옮겨진 구조자에 대한 응급조치까지 점검했습니다. 구조대가 오면은 발버둥을 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제 긴장을 푸시고 이제 구조대가 말하는 대로 이제 지시에 따라 주시면은 저희가 구조에 조금 더 용이하게. 이안류는 해안으로 흐르던 물살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현상으로 제주에서는 조류가 강한 중문색달 해수욕장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안류는 폭이 좁고 물살이 매우 빨라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한번 휩쓸리면 먼 바다까지 떠밀려갈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문색달 해수욕장에서 이안류가 발생한 날은 53일.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62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안류의 지속 시간은 약 3분 정도입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뜰 수 있도록 부력을 유지하신 채 구조를 기다리는 게 최우선 방법입니다. 기상청은 지난해부터 기존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해수욕장 이안류 위험도 예측 정보를 1시간 단위로 변경해 제공하고 있는데 날씨 누리와 해양기상 정보 포털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이 빠르면 다음 주에 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은 어제 마지막 행정 절차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빠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고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공항 총사업비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기본 계획안에 제시됐던 6조 9천억 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설계와 토지 보상,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에 의회의 역할이 배제되고 있다며 주민투표 실시 이전에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도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을 제주도청에 설치하고 서귀포 민관협력의원회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달 1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비해 제주만의 특별한 재정 모델이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재정과 세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가 적용받아온 재정 특례를 유지하면서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제주도와 기초단체의 사무 배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되 격차는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 사업비를 둘러싼 제주시와 민간 사업자의 협상이 결렬돼 차기 제주시장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주시와 오등봉 아트파크는 어제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음악당과 산책로 등 공원 조성비를 놓고 제주시는 1,160억 원, 오등봉 아트파크는 1,080억 원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등봉 공원 조성과 아파트 분양가 문제는 다음 달에 임명되는 차기 제주시장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전국 해녀들의 단체인 전국해녀협회 설립이 제주에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위한 발긴 대회가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와 강원 등 전국에서 해녀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설립 계획을 공유하고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전국해녀협회에는 제주와 강원, 충남 등 8개 연안시도에 있는 해녀들이 참여해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해녀축제에서 창립 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활동하는 해녀는 모두 10,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 기업들의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제주 지역 기업 대출 잔액은 20조 3천억 원으로 한 달 새 1,596억 원이 늘었습니다. 대출 연체율도 0.8%로 한 달 새 0.07%포인트 올랐는데 1년 전보다는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대출을 줄이며 버티던 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인건비 지출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금액과 연체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로 귀농 귀촌하는 가구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로 귀농 귀촌한 가구는 8,283가구로 지난해 8,903가구에 비해 7% 줄었습니다. 귀농 가구원도 352명으로 지난해보다 7.8% 줄었고 귀촌 가구원도 9.1% 감소했습니다. 귀촌 연령대는 40대가 24.4%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 순이었습니다. 제주에 무비자로 들어온 뒤 어선을 타고 몰래 빠져나간 중국인과 알선책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전남 여수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선원을 하고 있는 30대 중국인 남성과 이를 고용한 선장 등 5명을 적발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 중국인 남성은 지난해 7월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뒤 어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호텔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성범죄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점검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제주 시내 호텔에서 잇따라 성범죄가 발생해 직원 1명이 구속되고 투숙객 1명이 입건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